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새벽 1시 39분입니다. 이틀 전에 노무현 재단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책에 대한 입장문이었습니다. 그 입장문 제일 앞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요겁니다. 이게 흔히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이 친척에게 맡겼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입니다. 노건평 씨에 맡겼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노건평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건평 씨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그것도 동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계가 2006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회갑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회갑 선물로 준 건데 그걸 쭉 가지고 있다가 약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퇴임한 후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부인에게 전달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는 허망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여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이는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은 검찰이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여, 즉 논두렁 시계는 노무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언론에 알려가지고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책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인규 당시 수사 책임자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2006년 9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당시 대통령 회갑 선물로 피아제 남녀 시계 한 세트 2억 550만원짜리를 받은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박 회장이 전달을 부탁하면서 노무현 형인 노건평에게 이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노건평도 이 시계를 받아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회갑 기념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권양숙 여사에게 주었으며, 노 당시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시계는 노무현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제 시계 남녀 한 세트 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주었느냐? 2006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회갑 기념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건평,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은 검찰신문에서 박영차 회장에게 노무현 부부가 시계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란 말도 검찰 진술조서에 남겼습니다. 박영차 회장은 또 2007년 봄, 그러니까 회갑 1년 뒤죠. 2007년 봄 노 당시 대통령 부부가 초대하여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는데 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직접 받았다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박 회장 시계가 번쩍거리고 광채가 난다면서 로스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라는 농담까지 하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해 4월 22일 KBS 보도 이전에는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이어서 권 여사가 시계를 받은 날짜도 재임 기간이 아니라 퇴임 후 봉화마을 사저에서였으며 노건평이 아닌 노건평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시계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노 전 대통령은 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이후 검찰은 다시 노건평으로부터 진술을 받습니다. 형 노건평은 압수수색한 진술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즉 동생 이야기와 달리 노건평 씨는 박영차로부터 받은 시계를 2006년 9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갑 기념 모임에 가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박영차 회장이 시계를 주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노무현, 권양숙 두 분이 다 박영차 회장에게 고맙다고 그런 뜻을 전달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무현 진술과 노건평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인규 검사는 누구 말을 믿느냐? 박영차, 노건평 말이 맞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논두렁식에 이건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009년 5월 13일 SBS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이 봉화마을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고 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두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찰 진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가 바깥에 내다 버렸다고 했는데 이 바깥이 논두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이인규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거는 검찰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창피 보이기 위해서 SBS에 아마도 공작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SBS 보도 배후에는 논두렁식의 보도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강한 심정을 갖고 있다 라고 이인규 씨가 주장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SBS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인규 씨를 고발을 했지만은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는 없었지만 그건 SBS의 왜곡 보도지만은 피아제 시계 2개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논두렁 시계는 완전히 검찰이 조작한 거다. 시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이인규 씨가 이번 책에서 상세하게 그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두렁 시계가 아니고 피아제 시계 두 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현직 대통령이 받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뇌물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인규 씨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이 책에서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대검 7층 집무실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아서 안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러 온 거죠. 저자를, 즉 이인규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저자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고 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집무실 컴퓨터에 연결된 CCTV 화면으로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사들은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고 했고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도를 했다고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27일 형 노건평을 통하여 박영차 회장으로부터 2억 원대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 형 노건평의 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4월 22일 KBS 9시 뉴스 보도 후에 아내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영차 회장이 노건평을 통하여 대통령 생일 선물로 준 시계를 노건평의 처가 1년 5개월 동안 전달하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퇴임 후 전해주었으며 또 권 여사는 이 사실을 1년 넘게 남편에게 숨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인규 부장이 보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생각하기를 퇴임 후에 받은 것으로 만들어서 직무 관련성을 흐리려는 거짓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임검사인 우병우 씨는 박연차 회장이 2007년 봄경에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궁을 해도 노무현 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는 문재인 변호사가 있었어요. 문재인 변호사는 김해공항 검색 직원 등을 조사해 보면은 노건평이 시계를 가지고 비행기에 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이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이인규 검사는 의의가 없었다고 썼어요. 왜냐? 시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그 기록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병우 검사는 같은 종류의 시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시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병우 검사가 이어서 시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못마땅한 목소리로 처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겁이 났던지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논두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박연차, 노건평 말이 맞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이 맞는지, 이건 뭐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판단. 즉, 제일 중요한 것은 노건평 씨 증언입니다. 박영차 회장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2개를 갖고 가가지고 회갑 축하 모임 자리에 가서 권양숙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권양숙 두 사람이 박영차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난 뒤에 박영차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 노건평 씨가 전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 시계를 받은 노건평 씨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퇴임한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철을 통해서 권영숙 씨한테 전달했는데 권영숙 씨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남편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09년 4월 KBS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씨에게 물어가지고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건데 어느 쪽이 자연스럽고 어느 쪽이 너무 자기적인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논두렁 시계는 없었지만은 피아제 시계 2개는 있었다. 감사합니다.